오늘이 이제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오늘이 5번째 종강하는 날이 됐습니다. 벌써요. 네. 제가 앞에 뭘 하나 들고 왔죠? 뭐 판매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오늘 5번째가 뭐죠? 장비 촬영, 장비 세트 소개. 네. 그리고 4주 동안 4회째 했던 이 유튜브 리터러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다 혹시 궁금한 부분을 풀어보고 마지막에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콘텐츠를 이제 찍고 할 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매듭을 잡으려고요. 대체적으로 유튜브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우선 자기 욕심에 뭐부터 하죠? 장비부터 사는데요. 장비는 자기의 콘텐츠의 양이나 콘텐츠의 질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거고, 우선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뭐 있죠? 스마트폰.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서의 제한적인 부분을 이런 식의 약간의 조명, 또 뭐가 있죠 여기에요? 조명하고요. 마이크. 네, 우리 콘텐츠 만들 때 필요한 조명하고 또 뭐가 있죠? 마이크. 또 뭐 있죠? 네, 조명과 마이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거치대.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라이브로 연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즉시 개인 방송국으로 송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를 제가 오늘 이걸 봤고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거 외로도 자주간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제가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신림동이 어디 있다 그러는데 한번 인터넷상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나 다양한 장비들이 단계 다 있는데,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먼저 투자하지 말 것.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하나씩 하고 가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나면 그때쯤 맞는 걸로 하나씩 장비를 넓혀가야 되지, 먼저 그냥 사놓고 중고시장에 내놓는 일은 없겠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저도 이거 없이도 지금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산 이유가 뭘까요? 산 이유가 뭘까? 제일 임팩트 있는, 뭐 때문에 욕심을 냈을까요? 조명이요. 이제 나의 콘텐츠의 해상도에 조명이 좀 서포트 돼야 되겠죠. 조명이 사실 뭐죠? 사진의 이미지에서 절대적이잖아요. 조명이. 구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명이 콘텐츠의 질이기 때문에 조명.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이제 주위에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깨끗한 음질의 마이크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마이크.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가운데에 거치대를 하나 놓으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직접 이제 나의 콘텐츠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굳이 이걸 열지 않고서도요, 그 장비만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또 보면 이 업체 외로도 너무나 많은 업체가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이 장비 검색해 보면 너무나 많은 업체가 나오니까 자기가 구상한 콘텐츠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가지고 있지 않지만 10,000원짜리 어떻게 돼요? 우리 스마트폰 뭐지 찍을 때 쓰는 거? 셀카봉으로도 가능해요. 거치대면 세워지기만 한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그냥 멀리서 나를 보고 있어도 굳이 손이 가서 누르는 번거로움 없이 자연스럽게 포즈 취하고요. 눌러주고, 지금 저 캠코더 한번 봐볼까요? 이 캠코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캠코더가 지금 저를 찍고 있지만 이 캠코더가 화면을 어떻게 돼요? 저를 돌려주면 실제 저를 레코딩하고 있지만 저의 지금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리모컨으로 줌과 아웃을 당기고 밀고 레코딩 스탑을 하면 누구 도움받지 않고서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라이브하게 어떻게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이렇게 강의를 해도 지금 화면에 이 브라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굳이 얼굴이 노출 따로 빼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캠코더도 하나 사면 좋은데 캠코더를 이왕 사려면 뭘 사면 제일 좋을까요? 저의 캠코더는 지금 제한적인 게 뭐죠? 단지 레코딩만 하고 있죠. 근데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뭘까요? 예,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로 작동시키면 제가 여기에 핀 마이크 무선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 없이 저의 음성의 오디오가 저게 잘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저기 음이 들어가니까 훨씬 컨텐츠가 좋아지겠죠. 지금은 뭐였죠? 저기에 무선 마이크를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지 저의 울림으로 저기 레코딩 되어지니까 다소 콘텐츠를 오픈했을 때 소리가 적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캠코더를 산다고 한다면 캠코더에 핀 마이크, 무선 핀 마이크가 설치돼서 좀 멀리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자기의 오디오가 안정적으로 캠에 콘텐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 요즘 비싸지 않아요. 예. 수온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 가보면 너무나 다양하고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너무 다양하니까 절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단계 이 장비 욕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이제요? 장비 욕심보다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콘텐츠.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온라인 방송국의 꾸밈이에요, 꾸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A 방송국, B 방송국, C 방송국 가보면 대체적으로 그 웅장함에 놀래요, 안 놀래요? 굉장히 놀래고 스튜디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우리가 안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나의 방송국에 많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구독자들이 내 방송국을 URL을 타고 들어올 텐데 들어와서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보여요? 우선 그 채널의 홈이 보이죠? 예, 본인의 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5주 동안 했던 나의 홈에 가서 다른 구독자가 와서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꾸며져 있는 점인지 이런 부분들이 꾸며져 있지 않고 개국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패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픈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다음에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방송국을 견학을 갔는데 그 방송국이 너무 웅장하고 스토리도 많고 뭔가 잘 꾸며져 있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가서 소문 내요, 안 내요? 네, 소문 내고 또 많은 사람들 모시고 와서 또 방송국도 홍보도 해주는 이런 맥락으로 잠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봐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라 이겁니다. 네.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지금 여기 우리 한이TV라고 잠깐 이쪽으로 와서 보실 분들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의 채널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뭘 말씀드렸죠? 특히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의 채널을 가서 위에 배너를 어떻게 꾸미고 배너의 브랜드명을 어떻게 하고 또 아이콘을 어떻게 꾸미고 이런 부분들을 나름 지금서부터 어떻게 돼? 개국의 앞에 놓고 잘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굳이 본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뷰티 한이라고 있는데 TV를 붙이면 좋을까요? 안 붙일까요? 그렇죠. 예. 뷰티하고 한이가 똑같은 글꼴에 의해서 크기니까 어느 한 부분 임팩트가 없죠. 그래야 안 돼요. 뷰티를 주든지 한이를 주든지 뭔가 임팩트 있게끔 글꼴을 또는 색상을 뭔가 변경해서 누가 딱 들어왔을 때 뷰티의 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뷰티의 TV임에 이렇게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뭐죠? 한이TV의 아이콘은 본인의 얼굴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만약에 뷰티면 뷰티의 로고에 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절대 이건 남의 이제 따라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이TV의 독창적을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얼굴은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얼굴보다도 뭔가 자신의 아이콘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차근차근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뷰티 이스 하니.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가요? 대문에. 본인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굳이 가운데 문장이 어떻게 돼요? 이스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탁탁 브랜드 명만 찍어도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TV 혹시 딱딱 대문이 같은 게 임팩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잘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본인의 지금 우리 한이 얼굴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이콘은 자기 로고를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넣는 것보다는 사진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넣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임팩트 있고 좌측이나 이 부분에 자기 얼굴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좀 커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우선 남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볼 때 뭐라고요? 배너 채널, 그 다음에 아이콘, 그 밑에 뭐죠? 이제 카테고리별 재생 목록이 아직 여러분들 콘텐츠가 없어서 그렇지 차근차근 딱 왔을 때 저희가 한번 볼까요? 딱 들어왔을 때 첫눈에 보이는 게 뭐죠? 이거거든요. 자, 첫눈에 보이는 게 이건데 자, 잠깐 볼까요? 첫눈에 보이는 거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자, 4개 올렸어요. 어제 제가 예부대학에 특강 갔다 온 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 올렸다라고 한 거 보여주는 게 왜 보여주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의 채널에 콘텐츠를 어떻게 올릴 거냐, 시도 때도 없이 올릴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약속을 지정해 놓고 올릴 것인지 이런 것도 나름 정해야 돼요. 자, 어제 다른 예부대학에 학생들 특강 갔다 왔는데요. 어제 제목이 2개였거든요. 하나는 나도 유튜브고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자기주도 학습법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콘텐츠도 제가 여기서 나눴어요. 이렇게 했을 때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 TV 채널은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남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구독자를 계속 증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주에 4주차 얘기했지만 왜 구독자가 많을까요? 왜 구독자가 많을까요? 정기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가보니까 그 콘텐츠가 우선 재미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뭔가 재미있어야 돼요. 흥미로워야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흥미롭고 재미있으면 계속적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보통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서 에이 뭐야 영화 이러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야 영화 오늘 끝내준다라고 한다면 소문 내요 안 내요? 사방팔방에 소문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 구독자를 증가시키는 첫 번째 지속성 그리고 또 뭐죠? 스토리에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스토리에 재미. 이 앞뒤에 누구라 그랬죠? 누구 하나 유튜브 하나 얘기했죠. 먹는 문복희. 복희.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문복희. 이 앞뒤 안 와서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 한이가 한번 설명해 봐요. 뒤 학생들한테. 문복희의 채널에 대해서. 그냥 먹기만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으면 구독자들 단지 먹방을 하는데 먹기만 하는 콘텐츠인데 전 세계 친구들이 언어가 필요 없는 콘텐츠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풍성하게 재밌게 먹는 건데 이분이 시작한 게 올 4월. 근데 지금 구독자 수가 148. 녹스 인플루언서 가볼까요? 검색해보세요. 녹스 인플루언서 가서 요 문복희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달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녹스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채널이 어느 정도 조금 완성이 되면 여기 와서 수시로 가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해보면 수익으로 광고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예측해주는 사이트가 녹스 인플루언서예요. 이해될까요? 왜 이걸 소개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에 동질성이 있는 같은 카테고리 그룹에 있는 분들의 좀 잘 나가는 유튜버들을 여기서 한번 검색해 보라고요. 예, 검색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고 주로 이 대시보드까지 다 정해 주니까요. 예, 아주 자세한 분석까지 그 인플루언스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한번 수시로 들어가서 다른 유튜버, 글로벌 유튜버들의 어떤 로드맵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타인이 남이 URL을 알고 왔든 또는 검색을 통해서 내 채널로 왔든 간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왔을 때 뭔가 메뉴가 많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어느 식당에 가도 어떻게 됩니까? 가는 이유가 뭐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다양성과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희 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우리가 진단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신종우 교수 배너 이제 바꿀 거거든요. 뭘로요? 곧 겨울이 오니까 눈으로 뭔가 요 배너를 좀 바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 홈에 여기 2개의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거였죠? 네. 구독자와 신규자가 왔을 때 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기억나나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콘텐츠는 뭔가요? 신규자에게 보여주는 저의 프로필이고요. 구독자들은 저에 대해서 이미 알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앞에 메인 홈에 2개의 콘텐츠, 즉 구독자용으로 콘텐츠 하나, 신규 들어오는 사람이 하면서 나의 프로필 소개 하나. 그럼 구독자들한테는 뭘 보여주면 좋아요? 자기 채널에 있는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 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규자에는 신종우 교수가 누구라고 하는 이러한 소개 영상을 여기다가 업로드해 주면 타인들이 들어왔을 때 콘텐츠의 확장성은 훨씬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홈이 되고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홈에 우리가 배너에 갖춰야 될 게 뭐죠? 여기요. 홈 보겠습니다. 하면요. 뭐가 있죠? 우측 하단에 SNS 링크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에 우측 하단에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카페에 링크가 하나 있고요. 페이스북이 있고 제가 운영하는 KOCW 3개의 현재 SNS URL이 저기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가 신종우 교수가 뭔가 페이스북도 하네 카페도 하네라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즉시 누르는 즉시 연결돼야 한대요. 네, 즉시 누르는 대로 또 페이스북 외로도 자신의 소셜 어떠한 이러한 플랫폼에 링크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도 꾸며져 있나요? 자기가 한번 홈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자기 배너에서 이런 부분 다 꾸미고 오픈해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네, 여기 돼 있나요? 근데 여기는 몇 개 정도 하라고 했어요. 링크는 5개까지 초과할 수 있는데 몇 개 정도요? 3개 정도. 네, 3개 정도가 제일 보기가 좋다. 네. 그 다음에 채널 맞춤 설정이 있고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가 있죠? 채널 맞춤 설정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복습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네. 채널 맞춤 설정 누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방문 구독자용의 콘텐츠와 신규 방문자용의 콘텐츠를 제가 선택적으로 URL을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될까요? 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동영상은 뭐죠? 동영상 눌러보면 네.
제가 관리자니까 뭐죠? 공개된 거 외로 미등록이나 비공개의 모든 콘텐츠가 다 노출되지만 타인이 다른 분이 내 것을 왔을 때는 뭐만 보인다고요? 공개된 것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동영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이건 어떻게 하자 그랬죠? 재생 목록이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재생 목록이 몇 개나 돼요? 자, 스마트 교수법, 유튜브 활용, 4차 산업, 인터넷을 쭉 해서 발명 특허까지 다 만들어놨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콘텐츠가 많아지고 어떤 이런 동일성으로 묶어야 될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차근차근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 플러스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면 다른 구독자가 내 채널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검색에서 수천 개가 찾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 이 재생 목록에 가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그분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또 유입료도 유입 경로도 쉽게 오게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뭐죠? 재생 목록. 그 옆에가 뭐죠, 이제요? 커뮤니티 있나요? 있어요? 커뮤니티 없나요? 커뮤니티 있어요? 상단에 커뮤니티 없나요? 네. 이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뭘 올리고 있죠? 커뮤니티는 앞으로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좀 더 통합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유튜브는 단지 뭐만 돼 있어요? 영상의 콘텐츠만 올라가 있지만 이 커뮤니티 부분에는 이렇게 블로그와 같이 이미지를 올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일 아침에 보내는 이미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네, 커뮤니티. 그 다음에 우측에 뭐 있죠? 채널은 뭐예요? 채널은 신종우 교수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겠죠? 네, 그래서 막구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서로 상업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인 그런 것보다도 순수한 내 콘텐츠의 홍보에 의한 이러한 구독자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독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구독자가 됐는데 와보니까 허당이에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왜 나가냐면 보세요. 여기에 페이지만 무지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정리하다 보면 안 가는 쪽에서 지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채널 부분 또 우측에 뭐가 있죠? 정보 부분이 있어요. 정보 부분. 정보 누르니까 뭐죠? 네, 나머지 다 넣어주고 여기에 아까 SNS 로그인 할 수 있게끔요. 5개의 채널 중에 3개 정도만 여기에 링크해주면 배너 우측 하단에 자신의 이 SNS 여기에 플랫폼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죠? 여기까지가 채널 맞춤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여기 와서 어떻게 돼요? 맞춤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채널 맞춤 설정 옆에 이제 뭐가 있죠? 여기에요.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가 있는데요. 이 베타를 눌러보면 대시보드 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대시보드에 모든 타겟팅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영상 눌러주면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이 공개 여부, 미등록 여부, 비공개 모든 것이 다 떠요. 여기에서 삭제하고자 할 때 옵션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을 아예 삭제할 수도 있고 제목 이런 부분을 다 손댈 수 있고 공개 여부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개 여부도 여기다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시보드고요. 또 하나 잠깐 볼까요? 동영상이고 밑에 분석을 보면 좀 전에 이제 대시보드에서 봤던 대로 좀 더 상세하게 콘텐츠마다 이제 타겟팅을 볼 수 있고 댓글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요? 댓글은 오픈하지 말고 보류 시켜놓으라 그랬죠? 댓글은 보류 시켜놓고 저희 거 지금 보니까 검토 대기 중 댓글이 46개예요. 이런 부분이 홀딩 없이 그냥 오픈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악플을 써는 걸 보고 악플의 내용이 저의 구독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뭐 이게 콘텐츠입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써놨다면 다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 댓글을 보고 이 구독자는 이 채널에 별로 좋지 않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검토 대기 중인 걸 제가 눌러보면 항상 좋은 정보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제가 체크하고 체크해서 열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쭉 보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마이크 소리가 적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댓글의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댓글에 응답이 없으면 그쪽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특히 구독자를 증가시키는 첫 번째 뭔가 댓글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악플은 그냥 노 코멘트.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노 코멘트 보류 시켜놓고요. 좀 더 좋은 것은 감사합니다. 또는 거기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궁금증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주고 저같이 일어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쭉 뭐라고 했는데 지금 네. 가급적이면 수시로 댓글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알림에서 뜨거든요. 빨갛게요. 숫자가 5개면 5, 6 그걸 보고 짜투리 시간에 수시로 응대해 주는 것이 구독자를 확장하고 서로 연결의 신뢰도를 넓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럼 댓글을 공개로 하지 않아도 답변을 달아주시나요? 아니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답변 달아주는 것은 좋은 거니까 공개해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엄지척 주고 그 다음 거기에 뭐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것은 감사합니다 정도만. 그럼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에 대해서는 아예 일체 그냥 여기서 반응을 안 보이죠? 반응 안 보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하고 뭐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괜히 싸우자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냥 여기서 홀딩.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밑에요? 잘 보십시오. 기타 기능 한번 눌러볼까요? 기타 기능 눌러보니까 뭐가 있죠, 이제요? 여기에 기타 기능 누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오디오 라이브러리 보이나요? 이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뭐였죠? 동영상 편집할 때 반드시 이 오디오를 써야 돼요. 방탄 노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방탄의 오디오 4분 30초의 견노래 들어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반드시 지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많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노랑 딱지라고 많이 들어봤죠? 옐로우 카드가 채널에 오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구독자가 몇천 명 없는 경우는 괜찮지만 사실 구독자 몇천 명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독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러지만 실제 만 명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심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저작권 콘텐츠나 불건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랑딱지에서 계정이 스탑된다면 특히 지금 누가 문제가 돼 있죠? 정치인 중에 전원책 씨라고 알죠? 전원책. 네, 요즘 이 두 그룹이 나눠지면서 진보 보수 뭐 해가지고 뭔가 그분이 보수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보 쪽에서 어떻게 돼요? 유해 콘텐츠라고 자꾸 가서 고발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돼요? 그럼 고발 건수가 많으니까 정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나의 콘텐츠의 지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콘텐츠의 오디오를 추가할 때는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 꼭 조심할 게 뭘까요? 장르별이 있어요. 장르별. 콘텐츠에 따라서 여기에 장르에 맞는 음악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기분. 그 다음 악기별. 특히 시간이 중요한 게 뭘까요? 콘텐츠의 길이가 3분짜리인데 오디오를 5분짜리 쓴다면 3분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래가 중간에 듣다가 말아버리죠. 이런 식으로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서 콘텐츠의 종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기서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동영상 편집할 때 넣고 동영상 편집할 때 넣지 못한다면 어느 때 넣을 수 있어요? 이 동영상 편집할 때 오디오를 넣지 않았다면 어느 때 넣을 수 있어요?
동영상 수정에 가서 넣을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동영상 수정에 가서 넣는 건 이해되나요? 동영상 수정에 가서 넣어주면 이미 비디오는 업로드 되어졌지만 업로드한 후에 동영상 수정 부분에서의 선택된 오디오가 같이 모아져서 다시 저장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에 썼던 게 뭐였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서의 기본 업로드 과정. 여기 화면 볼까요? 설정에서의 여기 밑에 설정에서의 지금 와이파이가 잠깐 끊어지네. 여기에 설정 부분에 기본 업로드요. 채널에서 여기에 키워드, 기타, 고급 설정에서의 이런 부분. 특히 어제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거예요. 뭘까요? 이거예요. 이제 키즈 콘텐츠 올릴 때요. 모든 콘텐츠 올릴 때 이게 따라 붙어요.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동용이냐 아니냐. 이걸 반드시 콘텐츠 올릴 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요즘 키즈 쪽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즈 쪽이라고 한다면 키즈 콘텐츠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약이 많거든요. 그 규약을 어겨서 올렸다면 이 사람이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올리기 전에 이게 어제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아동용이 아니면 아동용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용 콘텐츠를 절대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동이 출연하지 않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는 아동용인가요? 아니죠. 괜찮죠. 아동이 출연해야 되는 거죠. 요즘 어린애들을 학대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키즈 애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린이 장난감 조리고 하면 상관없네요. 그런 것도 어린애들 한다고 하면 뭐죠? 본인이 생각할 때 아동용으로 포커싱을 했다면 아동용으로 해줘야 되죠. 아동이 출연하지 않아도? 네네. 아니,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 포커싱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아동용으로 설정해서 콘텐츠의 증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설정 키워드를 잡아줘야 되죠. 그건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 장난감을 조립을 하는 걸 찍으면은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어제 그때 본 건데 아침에 잠깐 봤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용 콘텐츠가 뭔지를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보면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PDF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요. 유튜브를 진행하는데 조금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는 이렇게 거기에 카테고리별로 다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하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콘텐츠의 질을 좀 높이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콘텐츠의 마이 채널, 내 채널에서의 호흡에 연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동영상 수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올렸어요. 올려놓고 이 동영상에 뭔가 수정이 좀 떴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 자체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 동영상 수정이 보이나요? 이 동영상 수정을 누르고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인 동영상 수정이 많이 뜨는데 여기서부터 다 수정할 수 있죠? 다 수정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뭐죠? 채널에서의 배너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콘텐츠에서의 썸네일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얘기 될까요? 아까 내 홈에서의 배너의 이 중요성은 상징성인가 중요하지만 잘 보십시오. 개개 콘텐츠에서의 구독자를 초대하고 콘텐츠 질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미리 보기. 이 미리 보기 썸네일. 이건 어디서 만든다 그랬죠?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무료 템플릿에 가서 만들어서 갖다 넣어주면 훨씬 임팩트 있게 그 콘텐츠의 효과적인 부분이 여기에 미리 보기 화면에 잡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구독자에게 유입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다라고. 자, 됐고요. 여기도 지금 뭐가 떴어요, 안 떴어요? 자, 보십시오. 예. 아동용인가요? 아니면 다시 떴죠? 그럼 저는 지금 아직 안 해놨는데 뭐라고 할까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하고 저장 눌러줘야 되죠?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여기에요? 편집기가 있어요. 편집기를 보면 뭐가 있어요? 아까 오디오, 잠깐만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오디오를 삽입하지 않고 그냥 오디오 없이 올린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오디오를 음반을 눌러주면 여기에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지금 떠요, 안 떠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 들어보고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동영상 추가해주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동영상 수정 부분에서 오디오를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에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 자르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요. 동영상에 자르기를 눌러주면 마우스로 선택 부분 갖다 놓고 굳이 동영상 편집에 가서 하지 않고 업로드한 다음에 앞에 거하고 뒷부분 정도만 자르는 정도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동영상 수정 부분. 그 다음에 썸네일 말고 반드시 뭐를 붙이라 그랬죠? 하나 여쭤보세요. 썸네일 말고 반드시 콘텐츠에 뭘 붙이라 그랬어요? 업로드 하기 전에요. 썸네일 하기 전에 카드 붙여야 되고 최종 화면 붙이라 그랬죠? 이해될까요? 카드와 최종 화면은 뭐예요? 카드는 자막으로 나의 콘텐츠를 예고 안내해 주는 거고요. 최종 화면은 뭐죠? 끝나는 5초 전에 콘텐츠 5초 전에 구독자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콘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최종 화면에서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이것까지 구색을 갖춰 놓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없이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로드 하려고 해요. 자,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내 콘텐츠 지금 다 편집했어요. 이제 업로드만 하면 돼요. 자, 뭘부터 신경 써야 될까요? 우리 한이. 네. 자, 처음부터 이제 동영상 하나 지금 가져왔어요. 다 편집 다 했어요. 이걸 지금 우리 PC에서 USB 꼽아가지고 올릴 거예요. 자,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업로드 해야 되죠. 업로드 할 때는 뭘로요? 기본 업로드에서 이미 미등록에 일부 공개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데스크탑이나 PC에서의 업로드는 기본 설정이 먹히지만 모바일에서 올릴 때는 어떻게 돼요? 기본 업로드 설정이 안 먹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개개 콘텐츠마다 해시태그, 설명, 공개 여부 다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될까요? 이 부분요? 예. 자, 만들었어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창 갔어요. 자, 업로드 할 때 뭘 확인해야 돼요? 미등록. 예. 그 다음에 누르면 콘텐츠 불러오죠. 올렸어요. 이제 올라가요. 예. 올라가는데 시간에 따라 이 콘텐츠의 이 해상도와 길이에 따라서 업로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근데 업로드 되어지는 도중에서의 해상도는 굉장히 저하된 해상도예요. 그리고 업로드 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서서히 어떻게 돼요? 해상도가 본인의 해상도로 찾아오기 때문에 업로드된 지금 15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지지 이런 고민할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업로드 하는 도중에 뭘 해야 될까요? 제목 써야 되죠? 제목 중요하게 써야 돼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유튜브 따라하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유튜브를, 내 브랜드를 내려고 한다면 유튜브 따라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따라하기 쉬운 유튜브가 좋을까요? 제목이 유튜브예요. 임팩트 있는 제목을 앞에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나서 밑에 설명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유튜브에 대한 부가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되고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해시태그. 해시태그도 유튜브에 관계된 해시태그를 최소한 몇 개 정도요? 15개 정도 이상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있어요? 카드, 최종 화면, 이런 것까지 다 구색을 해놓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업로드 해야만이 이제 내 드라마가, 내 콘텐츠가 최종 마무리되어져서 시장에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만 항상 개념적으로 알고 올리기 전에 이런 것이 다 만들어졌는지 체크하고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4주 동안에 배운 부분에서의 유튜브의 해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작권의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플랫폼인데, 프리큐레이션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리큐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이트가 막혔어요. 예, 그 제보로 막혔어요. 프리큐레이션 어떤 사이트였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에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었는데 막혔어요.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얻다면 대표적으로 뭘 쓰라고 그랬죠? 제가요? 한번 적어볼까요? 대표적인 부분이 픽사베이. 픽사베이의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여기에서만 가지고 온 다양한 이미지, 벡터, 로고만으로도 콘텐츠의 저작권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픽사베이. 예, 픽사베이.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로고라고 하는 거. 자, 볼까요? 로고. 수천 개의 로고를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는 아이콘즈닷컴이에요. 수천 개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더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보십시오. 검색 폐기어학을 동물부터요. 만약에 무료 및 액세서리 해볼까요? 무료 및 액세서리 하면 아이콘 다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이콘은 뭐죠? 어떠한 상징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이콘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단순하게 아이콘 하나로 설명되어진 것을 거기에 구차하게 막 이 글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콘은 어떻게 쓰라 그랬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아이콘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 넣는 게 제일 상징성이다. 하니 이해되죠? 예. 자, 여기가 무슨 사이트라고요? 아이콘즈닷컴. 수천 개의 아이콘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저작권은 자유롭고요. 예, 자유롭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의 플랫폼, 이 앞전에 얘기했던 믹스키트. 이것은 비디오만을 상업용으로 쓸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플랫폼이에요. 믹스키트. 네. 여기에 뷰티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푸드.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살짝 마우스 갖다 올리니까 애니메이션이 미리 보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네. 여기서 선택적으로 오케이 이거 다음은 선택하고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 네. 반드시 중요한 게 콘텐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꼭 저작권 생각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쌓아오다가 어느 하나 콘텐츠에 무너진 일이 없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가 무슨 사이트요? 믹스 게트. 네. 무료 영상, 동영상 네네. 이런 거 있어요. 영상을 네. 예, 무료로 쓸 수 있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얘기했죠? 123 웹이라고 하는 사이트. 123 웹. 화면 볼까요? 여기 보면 PDF의 종합 해결사부터 PDF의 모든 종합 해결사부터 오디오 자르는 거, 오디오 병합하는 거, 오디오 변환하는 거. 예, 보이스 레코더, 그 다음에 비디오 레코더, 웹캠에서요. 예, 웹캠에서 비디오 레코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여기에서 굳이 캠코더 없다면 비디오 레코더 눌러주는 즉시 예, 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보이나요? 예, 예, 이런 식으로 123 웹 PDF의 종합 해결서부터요 오디오, 비디오의 모든 변환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 무슨 사이트라고요? 123 웹. 예.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편집할 때 쓰는 프로그램 뭐라 그랬죠? 이미지요. 이미지 편집할 때는 뭐죠? 이미지 편집에 여기 있네요. 포토스케이프. 이미지 편집의 프로그램은 포토스케이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자, 보실까요? 포토샵이나 굳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편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포토스케이프 오면 모든 것을 여기서 다 GIF까지 다 만들고요. 뽀삽 처리, 확장자 변환, 해상도 조합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콘텐츠에 브랜드 넣었었죠. 워터마크. 기억나나요? 워터마크는 해상도가 크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돼요? 편집해서 조그맣게 그 크기만큼 줄여가지고 집어넣으면 모든 콘텐츠마다 우측 하단에 어떻게 돼요? 워터마크의 로고가 여기 편집 채널에서 밖에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미지의 종합 해결 편집 프로그램. 네. 그 다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뭘까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베가스라든지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그걸 잘 쓰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선 곰믹스 무료 이 베타 버전을 가지고요. 충분히 익숙한 다음에 서서히 고급 프로그램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볼까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죠? 곰믹스. 곰믹스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요. 누구나 몇 번 눌러보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좀 넣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메뉴의 기능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앞전에 했기 때문에 빠뜨리고요. 여기 미디어 소스에 미디어 샘플 가지고 인트로에 오프닝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 들어왔죠 여기에요? 네. 이거 여기에다가 인트로 넣으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가. 유튜브 리터러시. 자, 이란 교수 넣었어요. 여기에 이제 상단에 원하는 폰트 크기, 그리고 색상,
콘텐츠의 효과. 자, 좋습니다. 적용 눌렀어요. 자, 무슨 문제가 오죠? 여기까지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플레이 해볼까요? 아무 음향 없이 그냥 나오니까 좀 멍멍하죠? 이럴 때 밑에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 소스에 효과음 샘플이 있어요. 효과음 샘플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등장 나팔을 누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팔이 들어가 있죠? 네, 한번 플레이 시켜볼까요? 별론가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오프닝만 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여기에 뭐죠? 여기 효과음 샘플에 가가지고 몇 개 선택해서 넣으면 그래도 쫙 열릴 때 조용하게 열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뭐라고요? 고음 믹스. 그리고 고음 믹스 편집할 때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잘 보십시오. 항상 콘텐츠를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를 어떻게 꾸밀 건가. 예. 기획 없이 무턱대고 그냥 가져 앉았다 시간 엄청 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이 뭐가 필요하죠? 그 스토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갖다 놔야 돼요. 어디에서요? 아까 저작권에 문제 없는 사이트에서 나름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다 갖다 넣어놓고 갖다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예. 그때 자꾸 뭐 만들어서 쓰려고 하지 말고요. 주로 자신만의 콘텐츠에 좋아하는 것들이 대충 하다 보면 모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나 폴더에 넣어놓고 동영상 편집에 들어가면 좋고요. 특히 뭐가 중요하죠? 이 동영상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반드시 앞에 인트로의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원하는 영상 가져와서 잘라야 되고요.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 위에는 뭐가 올라가야 되죠? 자막하고 대표성의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오디오 추가, 그리고 마지막에 아우트로. 그래서 인코딩하고 나면 재생해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닫는데도 막 닫지 말고 어떻게 돼요? 현재 컷 상태를 하나 세이브 해 놓으라고 했어요. 왜? 혹시 다시 한번 보니까 오타가 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오타 때문에 지금 3시간 작업한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편집 파일의 컷 상태에서 다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인코딩하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영상 편집에 문제 없다라고 할 때 지금 컷 상태를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나머지 지금 4주 동안 배운 부분의 전체적인 줄거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리뷰 쪽으로 한번 건드려 봤어요. 예.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예. 그 콘텐츠 내용이 굉장히 유익한데 네.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 재미라는 것은요, 꼭 막 하하 웃고 이게 아니고요. 유익한 것이 재밌는 거거든요. 남이 와서 봤을 때 그게 교양 프로그램이든 학문 지식이든 간에 어떻게 돼요? 나한테 유익한 것은 다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도움이 된다? 네네네. 그럼 저의 것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자 수는 아주 높지 않지만 실제 타겟팅을 들어가 보면 지식의 채널을 오는 사람들이니까 오리지널 이걸 원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 시간과 조회 시간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죠.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콘텐츠를 그냥 웃고 하고 끝내는 오락용이 아닌 뭔가 나만의 지식의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 포커싱으로 가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의 콘텐츠에서의 조금 더 재미를 붙여서 너무 단조롭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거기에 스토리를 넣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재밌다는 얘기죠. 예. 또 다른 얘기.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예, 맞습니다. 최초에 유튜브 저희가 시작할 때 네. 이제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 키워드만 쳐도 저희를 찾기에는 네. 거의 모래사장에서 바늘 예. 찾기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실망하는 게 그거예요. 열었는데 일주일도 됐는데도 자기 식구들 외로, 친구 외로는 안 들어와요.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네. 그럼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막구독이라고 하는 상업용도 있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방송국이잖아요. 하나 콘텐츠 URL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사방팔방
날리는데 그 맥락으로 본다면 신종우 교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지 잘 보십시오.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 해놓고 누가 오기를 바란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요? 네. 그냥 스쳐가다가 들어온 사람 외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죠. 단 구독자로 잡혀있는 사람은 내가 콘텐츠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 인지가 되어지니까 제목 보고 들어올 수 있지만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오늘 만들어놨어요. 너무 심혈을 기울였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구독자가 없이 여기를 누가 보겠습니까? 검색해도 쉽게 안 걸리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가지고요. 여기에 URL을 가지고 이 URL을 가지고 저의 카페에다가 연동시켜서 안 쓰겠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뭐 있죠? KOCW에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이 보고 있는 이 플랫폼 여기 스마트 교수법 여기에 또 다시 링크를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내 자신이 많이 넓혀놔야 되고요. 자신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돼요? URL을 많은 곳에 밴드나 뭐 기타, 페이스북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저의 SNS에 페이스북 하면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URL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지금 여기 선생님 보실까요?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방송국은 내가 소문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예, 가만 앉아서 나를 누가 선전해 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소문 나면 어느 한 번에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꼭 많이 하더라고요. 유명한 유튜버들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콘텐츠 하나에 폭발적인 인기가 와서 그냥 터졌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가수들이 노래 부른다고 해서 모든 노래가 다 뜨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하나 노래 때문에 그 가수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한이 또 질문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언제든지. 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튜브 채널 운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앞으로는요. 크리에이터 세상이 확장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재능 기부 차원으로 우선 유튜브 이런 교육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강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채널 없이 남 앞에 가서 강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내 채널이 있으면서 채널을 보여주면서 강사할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제가 유튜브 강사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10여 년 동안 유튜브를 해보면서 거기서 피드백 받았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서 어떤 질문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독자 수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강사를 하려면은 최소한 교수님처럼 동영상 숫자라도 좀 많아야 되겠네요. 근데 그 숫자는 안 보이니까요. 나름 어느 정도 몇십만 예. 남이 왔을 때 어떻게 제대로 참 꾸며놨다. 그리고 콘텐츠도 조금 있고. 예. 근데 어떻게 돼? 뭐 그것까지 쌓으려면 너무 기다리기가 뭐니 우선 재능 기부를 해놓은 것도 괜찮잖아요. 왜 재능 기부가 좋을까요? 우선 재능 기부에서의 가르치는 자리는요.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보태주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된 것을 내가 다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채널이 더 단장이 돼요. 제가 보세요. 제가 올해 이 유튜브 강사를 안 했으면요. 저 채널은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만 저렇게 이쁘게 안 꾸몄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유튜브 올리기만 해놨지 뭐 썸네일도 안 해놨고요. 뭐 저 SN 링크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해될까요? 어쨌든 남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 나의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씀. 다른 분들 질문 안 하시니까 네,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네, 네, 그럼. 아니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그 추이가 예, 그 보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튜브에서 그거를 당연히 이제 AI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자동적으로 그게 최상위로 점점 네, 올라가니까 더 많아지고 많아지고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 맥락으로요, 이 앞전에 보이다시피 유튜브 리터러시. 자, 보십시오. 이제 저에게 세 번째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저 밑에 있었던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의 콘텐츠가 유튜브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개수가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검색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예. 자, 벌써 볼까요? 밀랍종양학회에서 했던 거 벌써 73개의 조회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빠뜨리고 갈 게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유튜브요? 모바일에서 유튜브 관리는 무슨 어플을 하기로 했어요? 모바일에서 유튜브 업로드는 유튜브 어플에서 하고요. 업로드는.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하기로 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종강하는 날이에요. 관리.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 어플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익으로 돌려놓으면 돈이 얼마 뜨는지까지 계속 보여주고요. 예. 스튜디오에서는 어플 콘텐츠 관리, 그리고 유튜브 어플에서는 업로드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라이브를 많이 해야 되는데 라이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어플에서는 안 돼요. 잠깐만요. 유튜브 어플에서는, 모바일 유튜브 어플에서는 왜 안 될까요?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어플을 하나 받으면 그 어플에서 유튜브 계정을 치고 라이브로 걸면 생중계 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죠. 자, 제가 한번 보여볼게요. 프리즘. 여기 보이시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 해가지고, 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뭐라고 돼 있죠? 네, 다양한 임팩트로 제작하는 라이브 방송과 동영상이에요. 자, 이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모바일에서 어떻게 돼요?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링크 시켜 놓고 라이브 때리면 자기의 조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이해될까요? 프리즘. 네. 하나 지금 설치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프리즘. 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 동영상 끝날 때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구독은 알죠? 저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도 무슨 의미가 예. 있나요? 좋아요. 예, 좋아요도 거기 아까 링크의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돼요? 좋아요와 구독자 눌러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자기 알고리즘을 굉장히 높여주는 법인데 요즘은 별로 안 해요. 초창기에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너무 상업용으로 가니까
잘 보고 마지막에 기분 상하거든요. 그냥 눌러주면 되는데 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지 말고 그냥 최종 화면에서 구독자 자기 아이콘 노출시켜서 좋으면 눌러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눌러달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상업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기분 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 한들 그냥 나가요 또. 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말고도 좋아요. 어떤 것들이. 혹시 이런 장비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이 가격에서 그 회사에서 저 이름 얘기하면 20% 대시해 준답니다. 필요하실 때 이 회사에 전화해서 어떤 것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신한대 신종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조금 뭐 저렴하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유쾌한 스튜디오 생각. 이름도 참 재밌잖아요. 유쾌한 생각. 이것은 소비자가가 15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하면 20% 정도 대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절대 장비 욕심내지 말고요. 차근차근. 왜냐하면 중고에 이 유튜브에 관련되어진 이 중고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왜 그럴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 몇 시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냥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해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어느 때까지요? 흔적이 보일 때까지, 형체가 보일 때까지 꾸준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형체도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티끌 모아 차근차근 쌓다 보면 형체가 보이겠고요. 거기엔 막강한 파워가 같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재밌어야 돼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왜? 하나 올리는 것이 저의 홍보잖아요. 저의 지식의 채널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 교수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레코딩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기요. 캠코더요. 이거 오늘 저녁에 가서 편집해서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지만 저 캠코더가 없이 그냥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 그냥 나의 콘텐츠는 죽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브이로그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의 삶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한두 개는 있잖아요. 그 정도를 이렇게 한번 빼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아니고요. 방망래 할머니처럼 시장에 가는 그 진솔한 이야기들, 이런 게 재밌고 유익하고 진실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어떻게 돼요? 삶을 박수를 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5명이 유튜브 할 생각이 있다고. 7명입니다. 7명인가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는요, 시장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깐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방송 매체에 자신의 방송국을 잘 못 꾸민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이 확장이 되어 안 돼요. 내 자신의 브랜드를 내가 방송국 사장으로서 내가 브랜드를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 국민의 1인 방송국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돼요? 늦게 들어간다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빨리 들어가서 차근차근 어떻게 돼요? 나의 독창성을 콘텐츠의 유익성과 참신성과 스토리로 빼내자는 얘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도요, 여러분 말고도 내 자녀나 직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다 없다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이걸로 돈을 번다 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국에 나의 브랜드의 퍼스널 브랜드를 프로페셔널 브랜딩하는 플랫폼이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부분에서의 수익성도 연결될 거고요. 현재 내가 지내가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나의 이 퍼스널 브랜드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글로벌 확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연결의 세상이잖아요, 이제.
연결의 세상에 1인 미디어 방송국 없이 나는 어디 가서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 맥락으로 보면 이제 필수 요목이다. 예, 100% 가야 됩니다. 100%. 예. 우리 학생들 공부한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우리 나머지 바쁜 일정에도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 한 번도 안 빠지셨죠? 네. 한번 결론 한번 줘보시죠. 네. 이제 5회 참가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어떤 결정하고 가야 되죠. 네. 네, 아니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유튜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왕 하는 거 뭔가 약간 독창적으로 하는 거 좋은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남들한테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면은 조금 확실하게 조금 지속적으로 네. 재밌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하겠다는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네. 너무 만족도 높이지 말고요. 이 정도면 먼저 선점하면서 점차 퀄리티를 높여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강의 오픈할 때 기억하면 2011년 처음 강의 오픈한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 카페 가서 열어보면 지금도 제가 열어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게 쳐다보기 싫은 콘텐츠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미약했지만 열었던 부분이 지금 당대하게 서서 어떤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 꾸밀 수 없어요. 왜? MCN도 없고요. 우리가 하는 건데. 예, 예.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잘 뜨는 사람들이 누가예요? 아버지, 엄마, 삼촌들이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전문가의 정형화를 하는 순간 딱딱해요. 그 틀을 너무 가지 말고 차근차근 이 정도면 두 번째 가서 좀 더 높이고 너무 재다 보면 하나도 못 올립니다. 겁나서요. 그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 질을 높여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왜냐면 유튜브 그 영상의 질이 제가 보니까 점차적으로 편집도 그렇고 점차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서 혹시 기존의 미디어나 이제 방송이나 이쪽에 이제 개통해 있는 뭐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걸 본격적으로 만약에 치고 들어오면 어설픈 개인들은 좀 설 자리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안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요즘 조금 막강한 파워들은 유튜버들은 뭐죠? MCN이 다 붙었어요. 예, 이미 기획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설픈 사람들은 노출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들은 기업에서 들어와서 알고리즘을 다 알고 올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리즘도 모르고 무턱대고 올리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세상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올려가면서 배워가면서 하자는 얘기죠. 네. 네, 우리 한이 한 번도 안 빠졌죠? 네. 예. 어떤 걸 가져가나요? 5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약간 인스타도 똑같이 저도 인스타에서 계속 하면 느낀 게 지속적으로 올리니까 그런 사람들 생기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 달면서 저랑 소통하는. 그러면 인스타에 이 콘텐츠 URL 갖다 넣어야지 않나요? 네, 넣어요. 넣어야 되죠. 네, 당연한 거죠. 그렇게 확장을 계속 네, 하면서 네.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한이의 상상력과 이 뷰티와 이 사회복지 이걸 갖다 묶으면 사회복지 쪽에 카테고리 하나 꺼내낼 수도 있고요. 뷰티 쪽도 꺼낼 수도 있고요. 네. 남한테 내 콘텐츠를 알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대해보세요. 세상이 어디까지 펼칠 수 있는지. 이 생각하자고요. 왜냐하면 2011년 제가 처음 유튜브 올릴 때 이런 세상 생각은 했겠어요? 단지 그냥 자료 올려놓고 학생들한테 URL을 보내주는 걸로 만족하고 올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장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 시장에 대한 확인을. 파급이 되는 것도요. 파급력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교수님 이 수업 때문에 제가 좀 변경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예. 아니 저는 제대로 모르지만 재미있는 그래서 기회가 네. 있을 때문에 예. 어찌됐든 우리 교수님 고생하지만 유튜브의 흐름 정도, 세상의 흐름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깊이는 몰라도요. 그래야 어디 가서도 유튜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거기 가서 야 신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가도 어떻게 돼요? 흐름성. 거기에 제가 구글 알림이 얘기했나요? 혹시요? 콘텐츠를 만들 때 좀 더 뭐랄까 빅뉴스적인 만드는 거 이거예요. 그걸 놓칠 뻔했네요. 아주 좀. 구글 알림이 검색해 볼까요? 구글 알림이는 이제 정보를 찾고 검색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구글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여기에 자신의 관심 분야의 뷰티, 미용, 뭐 언어, 일본 다 넣어놓으면 거기 관계된 카테고리가 구글 알림에 뜨는 순간 구글 메일로 메일링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콘텐츠를 새로운 걸 빼보는 것도 남하고의 차별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구글 알림이. 예. 구글 계정만 있으면 돼요. 여기 가서 우리 한이 요즘 관심사 뭐죠? 미용? 예. 예를 들어서 미용이 내가 맨날 찾고 싶은 검색이에요. 이제 검색하는 세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보를 맞춤 큐레이션하는 거예요. 맞춰놓으면 그 정보가 구글에 올라오는 순간 보세요. 제가 미용 치는 순간 구글에 관계된 내용이 다 떠야 안 돼요. 네. 이게 다 구글 여기 옵션에 내가 선택한 대로 이 미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한 번 들어오게 할 거냐, 자동 들어오게 할 거냐, 한국어로만 검색해 보게 할 거냐, 지역 모든 지역에서 미용을 검색해 들어오게 할 거냐, 개수 들어오게 할 거냐, 가장 우수한 것만. 왜냐 모든 걸 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메일이 넘쳐요. 예, 그 다음에 해주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아직 남들이 알고 있는 콘텐츠가 아닌 펼쳐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속에서도 훨씬 새롭겠죠. 그러면 저희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예요. 네이버에 제가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받고 있는 알림이 메일 계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흐름성에도 내가 좀 앞서 가야 돼요. 여기 메일 들어가 보면 지금 다 여기 보십시오. 알림에서 와요, 안 와요? 제가 여기 서 있어도 검색하는 거 이상 더 많은 것이 다양하게 오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러닝 또는 대학 교육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니까 대학 교육에 관계된 것이 뜨네요. 그러면 정시대 수식 23년의 대결 이게 저한테 오늘 맞는 거라고 한다면 선택해 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고 어떻게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콘텐츠를 만들면 조금 메모해 놓고 자기 입으로 조금 더 더빙해 준 것도 좀 더 풍성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이건 내 상당히 찾는 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측에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상단에 클리어리라고 하는 구글 학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걸 눌러버리면 광고가 깨끗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측에 뭐가 있죠? 저의 에버노트, 디지털 노트의 에버노트의 클리핑. 네,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의 구글 학장 프로그램의 이 활용의 범위를 저의 디지털 노트에 스크립 해놓고 짜투리 시간에 여기를 다시 열어놓고 내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새로운 이야기를 붙여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범위의 신빙성, 좀 새로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구글 알림이 시대의 흐름성에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연, 이런 게 그러면 어떤 공연이 앞서가는지 계속 정보가 오기 때문에 내가 미래 세상에 준비하는 부분에 상당히 좋은 안내의 장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구글 알림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께 혹시 마지막. 올려보니까 또 어떤 컨텐츠 올려야 될지 구상도 많이 해보게 되고. 우리 여기 선배들이 지금 굉장히 MCN으로 붙은 거 봤죠? 네. 예. 그 선배만 그렇게 되라는 법 없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두 친구가 좀 공합이 맞아요? 그럼 뭔가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연 예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취업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매스미디어 방송국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과연 그 매스미디어 방송국에 몇 명이나 취업되고 거기서 몇 명이나 뜨겠어요? 근데 거기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방송국에 내가 한번 띄워놓고 그 막강한 방송국에서 나를 픽업해 갈 수 있는 나의 창구의 역할도 유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을 해보다 보면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압니까? 예. 이해될까요? 예. 그래서 인덕대학의 공연예술이죠. 네. 공연예술. 방송국 가기 전에 미리 내가 여기서 오프닝을 해본다. 이 맥락을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이병렬 교수님 사실 저하고 굉장히 절친이신데요. 이 코스 사실 쉽게 열리지 못했던 건데요. 이병렬 교수님과 저하고의 관계도 있고 나름 우리 인덕대학에 이런 코스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도 해서 제가 모든 걸 제쳐놓고 왔습니다. 굉장히 바쁜데도요. 어쨌든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열어줬던 교수님 감사하고요. 교수님 마무리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저쪽 강의실에서 만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주가 지났어요. 그죠? 5주면은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제 2시간씩 또 이렇게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교수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냥 꾸준히 오신 분도 있고 또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중간에 빠지신 분들이 약간 좀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유튜브를 새로이 또는 하시던 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워낙 바쁘셔서 사실 오시기가 힘든데 전국을 다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런데 뭐 저하고 친분도 있으시고 또 조금 원리적으로도 가까운 측면들이라서 제가 억지로 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강좌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었으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그리고 단톡 묶여있죠 지금요. 단톡에 제가 뭐 정보를 매일 올리는데요. 그거 올릴까요? 아니면 이번으로 폐쇄할까요? 올려주시는 게 좋죠. 여쭤보고 네, 혹시 네. 왜냐면 이건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제가 보내는 정보거든요. 네. 거기에 좋은 것만 보시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혹시 마음에 든 거에서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소통을 계속 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렇게도 개인톡 주시고요. 네. 어찌됐든 네. 유튜브 결론 이겁니다. 뭘까요? 나를 선전해주고 나를 홍보시켜주고 무료로요. 이런 멋진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내 인생이 이거 뭐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게 뭐지만 유튜브 잘 활용하면요. 유튜브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요. 마지막 뭐죠? 지속성, 콘텐츠의 참신성, 콘텐츠의 스토리의 재미, 유익성 이런 부분까지 묶어서 힘들다고 어떨 때 빡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나 올린다고 한다면 딱 정해놓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딱 정해서 누가 오더라도 여기는 채널을 제대로 운영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신뢰성
이런 부분이 한눈에 와서 딱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질서가 없으면 다음부터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이것도 자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 소중한 인연이었고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우리 유튜버 잘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 저 나름 계속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